야, 너 뭐 봐? 아 저리 가. 뭐길래 이렇게 숨겨? 아 좀 가라고. 아, 뭔데 보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크게 이슈가 되어버린 삼성의 GOS 이슈. 헤비 사용자부터 일반 사용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이 퍼졌고, 다른 무엇보다 갤럭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매우 큰 문제가 되었었죠. 왜냐면 삼성에서는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독보적 성능 구현하는 4나노 칩,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 등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GOS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켜자마자 성능을 반토막 내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고, 갤럭시 S22 뿐만이 아니라 구형 기기들도 안드로이드 12 원 UI 4 이상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바렐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로 성능을 더 떨어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OS가 걸리면 갤럭시 S22 울트라가 최신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0 플러스보다 더 느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노골적이었던 것은 1만여 개의 앱이 GOS 리스트 내에서 관리 중인데, 벤치마크 툴인 3D 마크와 긱벤치 5만 없다는 것도 더욱 이상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결국 벤치마크로 유명한 긱벤치에서는 이것이 벤치마크 치팅이라고 여겼고, 긱벤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서 갤럭시 S 시리즈가 퇴출되어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에서는 1차, 2차 공지사항, 그리고 3월 11일 오전에도 사과문이 추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슈들의 쟁점에 대한 답변들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고구마 먹은 반쪽짜리 해명뿐만이라서 실망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논란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사과는 우리 그냥 삼성을 믿고 갤럭시를 구입해준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을 향했기 때문에 더욱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무수한 논란 끝에 2022년 3월 10일 GOS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 가자면, 이번 업데이트의 경우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초기 성능 제한 해제, 단말 온도에 따른 제어 동작은 유지한다고 하죠. 게임 부스터 내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 제공, GOS 오프 우회 외부 앱 차단 해제. 이제 초기 성능 제한이나 퍼포먼스 모드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 항목 GOS 오프 이거에 관련된 거는 공식적으로 제조사에서 우회 앱을 허가한 셈이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공식적으로 온오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신 우회 앱을 허가해주는 게 대안이라는 것도 조금 웃기기는 하죠.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동안 삼성의 입장을 따른다면 GOS는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우회하는 기능을 다시 풀어주는 거지? 뭔가 공식적으로 온오프 기능을 만들어주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우회 방법을 풀어준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으로 이러한 것을 다시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GOS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한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공지는 고구마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업데이트한 결과를 보자면 봉인되었던 성능이 얼추 다 나오는 것 같아서 나름 어찌되었던 해결된 것 같다는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벤치는 당연히 수정했으니 게임같이 실질적인 부분을 테스트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확실히 업데이트 후에는 게임 프레임이 적으면 10, 많으면 20프레임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더라고요. GPU 클럭도 조금 더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35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350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죠.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해상도가 더 높게 표기되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홈으로 나갔다가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면 기존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렐이 생겨 스로틀링이 충분히 걸린 30분 후 테스트에서도 게임을 실행시킨 초반보다는 프레임이 더 떨어지기는 했지만, 업데이트 전과 비교하자면 10프레임가량 더 오르기는 했는데 클럭에 대한 차이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대신 성능이 증가한 만큼 바렐 역시 전면과 후면 모두 각각 2도 정도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새롭게 추가된 실험실 기능, 이것을 어떻게 켜냐면 검색에서 게임 부스터 설정으로 들어가면 가장 밑에 실험실이 있고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온오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켠 후 테스트를 했을 때 게임을 켠 초기에는 열을 받지 않아서 스로틀링이 없다 보니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CPU 클럭도 비슷했고 GPU 클럭도 둘 다 높으면 492까지 간간히 보이기도 했고 평균 한 350 정도.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바렐을 받고 스로틀링이 걸린 30분 후에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렐이 받고 난 이후에는 실험실의 기능 차이가 꽤 커 보였는데,
프레임 유지력부터 실험실 기능을 켜고 끈 것의 차이가 꽤 났고 CPU와 GPU 클럭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양호했습니다. 대신 발열이 업데이트 전과 비교하자면 전면과 후면 모두 4도 정도씩 증가했고 실험실 기능과의 차이는 대략 2도 정도씩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갤럭시 최신 버전에서는 GOS를 끄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우회하는 방법이 모두 풀려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때도 프레임이 조금 더 상승하긴 하더라고요. CPU 클럭도 1785로 여유롭게 더 올라갔고 GPU 클럭도 최대 545에서 평균 400에서 500 사이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열을 받은 30분 후에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는 오히려 실험실 기능을 켠 것과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GOS를 끄게 된다면 거기서 살짝 더 성능이 더 증가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발열 역시 실험실 기능을 켰을 때보다 약 1도 정도 전후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특징도 몇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GOS를 끄기 전에는 간헐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게 체감이 되었었는데 GOS를 끄면 간헐적 프레임 드랍이 없진 않지만 매우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게임을 했을 때 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쿨러를 다시 연결했을 때 스로틀링이 걸리더라도 쿨러로 충분히 열을 식혀줄 수 있다면 다시 GPU 클럭과 프레임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이 주장한 것처럼 CPU와 GPU 클럭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였고 재미있는 점은 실험실 기능을 켜고 끄고와 상관없이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실험실 기능을 켜게 된다면 스로틀링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기기의 온도는 상승하지만 성능 유지력이 이제 발열이 더 심해지더라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비록 GOS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실험실 기능을 켰을 때와 GOS를 껐을 때 비교를 해보면 발열을 받았을 때는 완전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만약 진짜 삼성이 말하는 헤비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GOS는 끌 필요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GOS로 인해 게임의 해상도가 이제 수시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후에도 해상도는 여전히 제한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게임 플러그인을 설치하잖아요. 여기서 강제로 해상도를 최대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찌저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해상도가 낮은 채로 써야 하기는 하죠. 그래서 GOS 문제의 시초는 삼성에서 GOS를 갤럭시 S22 출시와 함께 강제로 너무 강하게 걸어버렸다는 것인데 GOS를 강하게 걸면서 성능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 체감 발열이 전작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봉인되었던 클럭 제한을 풀어버림으로 인해 온도가 3~4도 가량 증가했다 보니 다가올 여름에는 발열 이슈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해요. 아마 삼성에서도 새로운 퀄컴 프로세서가 성능이 자꾸 증가하는 만큼 발열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소비자는 퀄컴이 잘못이든 삼성이 잘못이든 뭐 알 바는 아니죠. 왜냐면 소비자는 삼성의 갤럭시라는 이제 브랜드를 믿고 산 거니까요. 게다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알다시피 진짜 업데이트 후 게임을 해보면 실제로 체감되는 발열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지금 또 이 정도인데 여름 되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GOS를 적절하게 쓰면 괜찮긴 해요. 실제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같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간 제품들은 최근 원 UI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반토막 되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GOS가 있더라도 게임이 잘 돌아가고 발열 제어도 굉장히 잘 되었거든요. 문제는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가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로 소비자를 속이고 제한하는 게 괘씸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벤치마크에서는 치팅을 하고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되는 환경이라고 뭐 거짓을 했으니까요. 뭐 항상 말하는 게 있죠.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항상 풀 성능을 쓰냐? 당연히 그건 아니라는 건 알죠. 대신 필요할 때는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성능이 제대로 나와줘야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마치 그거죠. 내가 식당에서 2인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적게 먹을 것 같다고 1인분만 내주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2인분을 시켰고 2인분에 대한 가격을 냈으면 그만한 내 권리가 있는데 마음대로 제한을 하는 거죠. 결국 이번 업데이트로 성능 제한을 풀어준 만큼 발열이 이제 다시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가장 근본이 되는 하드웨어적으로 발열 처리를 개선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업데이트로도 개선하지 못할 것 같고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점은 온도에 따른 스로틀링 제어 최적화를 여름 전까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모델은 이미 출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개선 못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다음 모델부터는 제발 이제 근본적인 하드웨어
하드웨어 방열 처리도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삼성에서는 뭐 성능을 풀어줘도 발열을 줄여줘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소비자는 이미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건이 터질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갤럭시 S22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갤럭시 시리즈들도 모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꼭 갤럭시 S22 그것도 게임만 좀 집중하더라고요.